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인데 한쪽 다리가 저릴 때 바로 추간공 도침 치료가 있다, 이 내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허리 협착증의 많은 증상 중에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한쪽 다리가 저리다는 겁니다. 이게 왜 추간공 도침 치료로 해결될 수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 동안. 그래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간단하게 허리 협착증을 보면요, 허리 협착증은 척추 내부가 좁아짐에 따라 여러 증상이 발생해요. 여러 증상은 허리 통증, 엉치 통증, 다리 저림, 발바닥 감각 이상, 간헐성 파행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경우가 한쪽 다리가 저리다, 이런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한쪽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무슨 문제냐? 이 척추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이 구멍을 통해서 신경과 혈관이 다리로 내려와요. 이 내려오는 이 곳에서 방해를 받은 거죠. 뭐에 의해서? 협착된 허리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어요. 협착된 허리뿐만 아니라 또 이 공간에 여러 인대들이 두꺼워지면서 유착을 일으켜요. 유착된 인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공간이 더욱 좁아지게 되고 신경과 혈관이 영향을 받으면서 다리가 저리게 됩니다. 자, 협착된 허리를 넓히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유착된 인대를 풀어서 이 공간을 넓어지게 할 수 있다면 협착이 돼 있어도 증상이 없을 수 있겠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게. 협착이 있는 데다가 추간공에 유착이 발생할 때 다리 저림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결하자? 유착을 해결하자. 왜? 이 유착은 비수술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비수술로 증상을 해결할 수 있다면 허리가 협착돼 있어도 살면 되지 않습니까? 협착돼 있다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네. 협착돼 있어도 증상이 없다면,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유착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냐? 유착을 풀어가지고 증상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 바로 특수한 침이 필요해요. 특수한 침. 어떤 침이냐? 일반 침은 끝이 바늘 모양입니다. 도침이라고 하는 침은 끝이 미세한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뼈하고 뼈 사이 공간에 있는 꽉 굳어있는 인대의 유착을 끝이 미세한 칼날이기 때문에 뜯어줄 수 있는 거죠. 뜯어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간이 넓어지면, 척추 내부가 협착이 돼 있어도 이 공간이 넓어지면 신경과 혈액의 흐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서 다리 저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착을 풀어주는 도침치료. 특히 도침을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니라 이 추간공이라고 하는 공간에 도침을 정확히 놓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치료해봤죠. 많이 치료했는데 어떤 분들은 추간공을 풀어줘도 다리 저림이 잘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수술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혈액순환 능력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공간은 넓어졌는데 혈액이 나오는 힘이 약하니까 다리 쪽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되면서 저리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약한 분들은 첫 번째로 한약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발끝치기가 있을 수 있어요.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 누워서 3분에서 10분 정도 발끝치기를 하면 큰 도움이 돼요. 자, 세 번째로는 맨발 걷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요새 유행하죠. 맨발로 땅을 걷게 되면 접지, 땅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접지 효과가 있습니다. 접지라고 하는 게 혈액의 점도를 물러지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 맨발로 걷게 되면 발가락이 어떻게 돼요? 펴지죠. 발가락이 펴지면서 발 전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근육의 활성화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되는 혈액 펌핑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단순히 접지가 아니라 근육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서 맨발로 걸어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접지는 잘 안 돼도 펌핑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추운 겨울날 맨발 걷기 하기 어렵잖아요. 또 맨발 걷기 하다가 유리를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맨발 걷기 하다가 파상풍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맨발 걷기 하기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물론 하면 좋지만. 그래서 맨발 신발을 만들었어요. 맨발 신발은 밑창이 접지가 되는 특수 접지 밑창이에요. 접지 밑창. 밑창이 전기가 통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공장이나 여러 공장에 가면 정전기가 일어나면 기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용 신발 중에 많은 경우는 땅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가게 하는 접지 밑창을 사용해요. 이걸 응용한 거죠. 또 발 앞에가 넓어야 돼. 그래야지 발가락이 움직이고 전체 근육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발 걷기 힘들면 맨발 신발도 있다. 자, 정리하자면 허리 협착증인데 다리가 저린다. 이럴 때는 협착된 허리도 있지만 추간공이라고 하는 신경이 나오는 공간에 유착이 많이 생기면서 신경과 혈관의 흐름을 방해해서 더욱더 저림이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착을 풀어봐라. 두 번째는 유착을 풀었는데도 계속 저린다. 그러면 혈액순환 능력이 약화돼 가지고 그럴 수 있다. 혈액순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라. 이러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 그때는 척추를 넓히기 위한, 척추 협착을 보다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허리 협착증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극심한 허리 협착증이 아닙니다. 허리 협착이 있으면서 유착이 심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증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유착과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면 허리 협착증 증상도 완화되는 게 많은 경우에 허리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허리 협착증은 허리를 넓혀야 된다, 허리 협착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협착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주름살이 생기듯이. 그런데 이 당연히 있는 협착에다가 그 증상을 심하게 하는 유착이라든가 혈액순환 능력,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 협착이 있어도 증상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주름살이 있지만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꼭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